안녕하세요. 새 여자의 이야기 세스입니다. 지난 1화에 이어 오늘은 존보트 3, 4화 지금 시작할게요. 최초 감염 9시간 전은 어땠을까요? 아마르와 써니가 나오네요. 버밍엄에서 열리는 총각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한 두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였던 건 아닙니다. 써니가 파티가 내키지 않는지 화장실에 숨어 다음 기차로 돌아가겠다며 거짓말을 하네요.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경비원이 굉장히 환심한 눈으로 쳐다보네요. 그리고 현재 그 경비원은 좀비가 돼 보트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아마 현생에서 기억에 남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좀비의 피로 범벅이 된 존은 샤워를 하고 싶지만 캣은 연료가 더 중요하다며 단칼에 잘라냅니다. 그런데 통통배가 향하는 길목에 우연히도 아마르와 써니가 묵었던 호텔이 나오네요. 캣은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절대 못 떠나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왜 못 타냐는 아마르에게 캣은 이게 정석이라며 문이 땡 하고 열리면 좀비가 안에 있을 거라네요. 계단으로 올라가자며 앞장서는데 뒤에서 이어지는 둘의 티키타카를 듣다 못해 조용히 좀 말하라고 경고하죠. 그 시각 존은 얼굴에 묻은 좀비 살점을 보며 지금 당장이라도 씻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보트를 지키라는 캣의 말을 어기고 온수를 틀어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수가 나오지 않자 겁도 없이 혼자 호텔로 향하네요. 게임 처돌이 캣은 레벨 1을 보며 게임을 추억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엘튼 존 복장을 한 사람이 있네요. 역시 좀비입니다. 변장 파티였던 총각 파티 게스트들이 한 곳에 모여드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건너편 방에서 문이 열리며 도란부가 나오네요. 키런은 자기를 구하러 온 구출작전으로 차크까지 하네요. 호텔로 들어온 존은 열려있는 방을 발견합니다. 다행히 좀비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원하던 욕조와 마주하네요. 남정네들끼리 상황을 정리해보는데 캣은 좀비가 판을 치고 창문은 열리지도 않으니 변장 파티에서 일어난 일보다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온 존은 고급지게 와인까지 음미하는데 밖에서 웬 소리가 들려옵니다. 엔진 소리에 좀비가 몰려 배를 다 부수고 있네요. 욕조 손잡이로 바닥을 뚫으려는 캣. 그때 게브가 옥상에 묶여있다고 들은 아마르는 완벽한 총각 파티를 선사하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 게브를 구하기 위해 천장을 뚫어버립니다. 캣은 2층으로 올라와 방에 있는 피자를 보며 레벨업 보상이라며 좋아하네요. 옷을 갈아입고 나와 보트에 붙은 좀비들을 유인하는 조. 다 됐나 싶었는데 유리가 쩍 갈라지자 빤스런이 답인 걸 알아채고 튀죠. 조심조심 걷는 주인공 3명을 제외하고 술이 알달달하게 취한 키런은 자기한테 맡기라며 엘리베이터를 누릅니다. 캣의 촉대로 진짜 좀비가 타 있었네요. 엘리베이터 소리에 다시 달려들어 물어 뜯으려는 좀비를 보고 중간 보스라고 중얼거리는 캣. 천장에 화재 경보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를 내도록 누르고 좀비를 안으로 유인합니다. 미션 클리어 후에 멋지게 엿을 날려주네요. 근데 하필이면 캣이 누른 1층에 조가 있었습니다. 과연 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레벨 3. 3층으로 올라간 캣은 게브를 찾으러 옥상으로 향하는데 스트리퍼 좀비가 서성대네요. 저 몰골이 엠마 왓슨이래요. 그때 옥상 문을 박차고 스트리퍼 좀비가 등장합니다. 소리에 예민한 좀비를 피해 조는 문 뒤로 몸을 숨기고 아마르는 스트리퍼 좀비가 계속 자기만 쫓아오자 돌고래 초음파로 물리치려 하다 봅니다. 조가 깔끔한 모습으로 머리를 찰랑이며 뛰는데 옥상에서 밀쳐진 좀비의 피가 사방에 튀며 또다시 온몸이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좀비들이 옥상에 집결해버리자 갈 곳이 없는 5명은 물로 뛰어내려야 될 수도 있다며 급하게 조에게 배를 빼라고 하는데요. 서둘러 엔진을 가동해보지만 오리배는 마음도 몰라주고 유유자적입니다. 궁지에 몰린 아마르가 비상구를 찾아내자 캣은 치트키를 발견했다며 눈이 번쩍 뜨였네요. 죽어라 움직인 게 허망하다는 얼굴로 캣을 보는 조. 어쨌든 다시 배에 탔는데 상황을 모르는 캣은 또 더럽혀 미안하다며 샤워를 안 해서 다행이라는데 조는 뻔뻔하게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며 시치미를 뗍니다. 4화의 시작입니다. 마트 카트에 막혀 좀비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있네요. 배 안에서는 큰 똥을 소화할 수 없는 변기에 관해 논쟁이 벌어지는데 때마침 보트를 운전해야 하는 조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서는 여태 배가 골아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하네요.
조는 배가 멈춘 김에 아마르와 마트에서 식량을 조달하기로 합니다. 마트 직원은 문이 닫히면 안 된다고 소리치지만 자동문은 기다려주지 않죠. 그런데 웬걸? 조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를 정박하려는데 쫄보인 써니는 고정목 박는 소리가 저녁 식사배를 울리는 것 같다며 오들오들 떨면서도 캣에게 잘 보이려는지 끝까지 하네요. 사실 조는 이전에 여기서 일한 적이 있었죠. 자동문을 열어보려 애쓰지만 그렇게 해서 열렸으면 벌써 나갔겠죠? 아나콘다 똥을 뱃속에 잠재웠던 아마르는 화장실 위치를 묻지만 그 옆에 좀비들을 가둬놨으니 큰 거 아니면 실내용 화초에 쌀아내요. 밖을 내다보던 캣이 운하에 물이 점점 빠지는 걸 발견하고 마트에 가려는데 써니는 어릴 적 트라우마로 어두운 공포증이 있어 캣과 함께 가지 못하죠. 캣은 불을 켜지 말라고 당부하고 홀로 마트로 향합니다. 똥을 내보내려 좀비들을 지나 화장실에 온 아마르. 저런, 아마르는 똥 싸러 운명이 아닌가 보네요. 볼일 보던 좀비 씨와 만난 아마르는 어떻게 될까요? 조와 클로이가 있던 곳까지 곰돌이프 좀비를 끌어내서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조까지 잡히고 말았네요. 클로이에게 얼른 칼로 찌르라고 했는데 원수 같은 상사인 걸 알고 급소만 피해 복수하고 마지막으로 불타는 계란을 찔러 무찌릅니다. 이렇게 캣과 클로이가 만나네요. 상사의 사무실에서 문 열쇠를 가져오려는 와중에 클로이가 라디오에서 독감 실험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찾는다고 캣에게 말해줍니다. 캣의 수상쩍은 반응에 너가 그 이상한 동생이냐며 조가 항상 얘기했다고 하죠. 기분이 나빠진 캣은 직원 대회에서 조가 반칙을 써서 이긴 거라고 폭로하는데 기록을 깨기 위해 병까지 키운 클로이는 충격으로 넋을 놔버립니다. 어둠이 들여온 써니는 결국 불을 켜지만 좀비가 더 무서우니 다시 불을 끕니다. 긴장으로 꽉 차버린 방광을 비워내는데 굉음을 내는 병기인 걸 잊고 내려버리네요. 두려움에 우선 이불 속으로 숨어보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마트에서는 좀비를 유인하기 위해 클럽 마냥 노래를 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조를 향한 눈빛이 180도 바뀐 클로이. 여러분, 눈빛은 사이언스인 거 아시죠? 캣은 써니가 마음에 걸렸는지 공포증에 관해 아마르에게 말하는데 써니는 검은색 옷도 안 입는다고 불쌍하다고 하네요. 사람들마다 무서운 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 캣은 장갑이 무섭다고 하네요. 특이하지 않나요? 조가 열쇠를 찾았는데도 클로이는 이기적인 조에게 복수하려는지 열쇠를 달라고 합니다. 의심조차 안 하고 열쇠를 넘겨주며 정문 옆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물이 더 빠진 걸 확인한 써니는 동료들을 구하러 가기 위해 좀비를 피하려는데 오리가 도와주는 것 같네요. 세상이 망해도 건강 타령하는 아마르 때문에 좀비에게 둘러싸이는 둘. 카트로 그대로 밀어버리고 상황을 벗어납니다. 셋은 구한 식량을 들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데 역시나 이 거지 같은 곳에 나를 버려두고 떠났으니 자기도 혼자 떠날 거라며 가버립니다. 캣에게 희한한 방법이라도 구해보려는 아마르에게 기적만이 답이라는 캣. 그때 정말 기적처럼 써니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탈출 멤버 넷은 다시 배에 승선했습니다. 데킬라를 거하게 마시고 누워있는 캣. 대화를 시도하지만 듣고 싶은 대로 들은 조는 쿨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과연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들은 어떤 위기에 봉착할까요? Seriously, just let it go. Just let it go. Let it go를 직역하면 그만 가게 해줘라 혹은 놔줘라, 즉 이제 그만 좀 해라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Sometimes you have to make a sacrifice for the common good. Sometimes you have to make a sacrifice for the common good. 대의를 위한 희생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sacrifice a few for the greater good. 보다 큰 이익을 위한 작은 희생이라고 쓰이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같은 맥락의 common good을 써서 모두의 이익을 위한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지 라는 대사를 보여줬네요. Is it a number two? Number 2는 대변을 순화해서 쓰이는 말인데요. 찾아보니 말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네요.
참고로 소변은 넘버 1이라고 합니다. I don't like gloves, but I reckon if it was life or death, I could put them on. If it's a life or death, I could put them on. 직역하자면 생존과 죽음 사이의 문제라면 낄 수 있지. 즉,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 장갑을 낄 수는 있겠지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 4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5, 6화 뿐이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누르시면 업로드된 동시에 알림이 가니 바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휴가도 같이 못하시는 이 여름, 새 여자 이야기, 그리고 좀비와 함께 홍캉스로 즐기세요. 우리 꼭 또 만나요.